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 공장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배보상과 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민건강 피해의 원인을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장전마을 후속 사업을 환경오염 사건을 넘어서 환경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인과관계 인정 후 5년,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훈 MNS 지속가능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명택 라이크 익산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 바로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좀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 장전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암으로 고통을 겪었는지 좀 요약해서 우리 이명택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비료 공장이 함나산의 자락에 200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근 20년 동안 그 비료 공장이 쭉 운영이 돼가는 과정에 이제 주민들의 많은 고통 요소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한 17년 이상 어찌 보면 문제 해결 없이 네. 이게 쭉 가는 과정에서 2017년 4월쯤에 주민들이 네. 이제 정부에다가 정밀 역학조사를 해서 뭔가 이 집단 암발병에 대한 원인을 밝혀달라. 네. 이런 좀 청원을 하게 됐고 그 청원이 접수되어서 이제 여러저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2년 7개월 정도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19년 11월 14일 날 최종 결과 발표에서 비료 공장이 집단 암발병의 원인이다. 이런 발표가 되는 그 시점에 주민들이 그 당시에 90여 명 정도 됐었는데요. 네. 33명이 간암, 피부암, 당도암, 담도암 이런 각종 암에 걸리셨었고 그 33명 중에 또 17명이 숨진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것이 바로 장전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 협의회에서 또 우리 두 분께서도 큰 역할들을 해주셔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만은 민관협의회가 어떻게 결성하게 되는지 우리 김세훈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민관협의회는 2017년도 4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2016년, 네. 그해 1년 전 가을에 장전마을 공장 아래에 있는 소류지에 폐수 배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네. 전라북도나 도의회, 그다음에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2017년도 2, 3월 달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장전마을을 곳곳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민과 간이 같이 논의해야 할 테이블이 필요하다 해서 네. 민간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최초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 2년 지나서까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28번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민관협의회 이런 그 체계적인 활동이 정부의 인과관계를 인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관협의회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인과관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인과관계 인정을 받기까지 이 정부를 설득하고 이 환경 분야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제 설득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이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이명택 대표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문제가 발생하던 당시에는 저는 그 당시에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때인데요. 네. 사실 민간협의회 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부터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특히 함나 장전마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이런 전문가가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위원을 좀 행정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을 때 하루빨리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데 또 행정에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빨리 수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작은 예산이지만 그때 지금 여기 오늘 나와 계신 김세훈 박사께서 그때 그 기초조사를 맡아서 하셨었는데 네. 그때 뭐 파물질이라든가 벤조피렌이라든가 어떤 그 실제 이게 환경부에서 정밀 역학 조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네. 결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조사가 됐었어요. 네, 그 기초조사가. 그 기초조사가 없었다면 환경부의 정밀 역학 조사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과정도 있었고 실제 또 그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밀 역학 조사가 진행이 상당히 됐는데도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네. 그때 또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그 비료 공장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뭐 찌꺼기나 물질들도 다 수집을 하고 네. 또 이게 이 공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또 마을에서 어떤 그 유사한 성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을에 뭐 흥미진 곳이라든가 뭐 지붕을 방수를 위해서 이렇게 함석 지붕을 덮어놓은 어떤 그런 지붕에서라든가 뭐 그런 직접 그러니까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현장에 일일이 가서 뭔가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었고요. 네. 뭐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는 건 당시에 제가 그 익산시의회에서 좀 이 결과의 어떤 도출을 위한 연구들이 그리고 또 정부의 조치들이 많이 미흡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익산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조사하자 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뭐 한편에서는 그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당히 방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진척되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뭐 반대하는 또 의견들도 있었었고 해서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민간협의회가 충분히 그래도 계속 좀 역할을 하면서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김세훈 대표께서는 그 당시 민간협의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 전문가들의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가 주민이 청원한 역학조사를 수용한 이후에 환경부하고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건 익산시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하고 좀 다르죠. 네. 저희 이제 멤버들이 환경부, 같이 환경부하고 네. 조사를 네. 했고요. 도중에 중간보고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은 결과에 이르기 어렵다. 네.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투입돼서 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명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공장 내부 세세 조사, 그다음에 네. 땅 굴착 조사 등등 다양한 조사와 조사 샘플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이제 최종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꼈습니다만은 결과가 처음 나올 때 네. 내부적으로 나올 때 그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9년도 6월달 주민 설명회 전에 나온 일인데요. 정부의 내부 결과가 금강농산의 담배 유해 물질과 주민의 암과의 영향은 있다. 네. 하지만은 역학적 인과관계는 도달하기는 어렵다. 한계가 네.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기사를 쓰고, 너무나 그때 당시 너무나 좀 좌절감을 느꼈는데 원인을 물어보니까 인구수가 너무 적고요. 네. 한 80명 정도 조사 대상이 됐죠. 그다음에 공장이 돌아가지 않은 지 한 2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배출량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영향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좀 좌절감도 있었고요. 이 이후로 한 근 6개월 동안 네. 저희 민간위원회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한국역학회 분들하고 또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과관계를 확 인정받는 결과를 네. 도출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은 그때가 상당히 큰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는 했으나 예. 주민들의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큼은 아니다.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국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2019년 11월 14일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인과관계의 를 인정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전마을 위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퇴비를 생산해야 할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생산용으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료 생산 과정에서 연속 과정이 있는데 이 연초박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이 휘발되어 네. 나왔고요. 공장에 오염 물질을 방지하는 시설이 허술해서 네. 결국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장전마을까지 영향을 준 걸로 됐고요. 네. 최종 결론은 공장과 장전마을 주민의 암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그 원인은 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된 원인은 연초박의 연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연초박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예, 네. 그래서 이 금강농산의 비료 생산 과정에서 암 발병의 어떤 원인이 발생을 했다. 뭐 이거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그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어떤 문제점, 피해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흔히 보는 우리 도내에서도 뭐 남원의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네네.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가 버리고 있는데 이 장전마을의 경우에는 2019년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환경사적으로 이게 큰 참 일대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시 또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되새겨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택 대표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뭐 집단 암발병이나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질환이 일어나는 환경 참사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호소가 일어나는 곳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사례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근데 네. 뭐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의미를 전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이 환경 참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승소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행정과 정치가 법의 어떤 뭔가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행정과 뭔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그 이후에 뭐 이 연초박이라든가 환경법 관련해서 다양한 법 개정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중앙 정부에도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을 환경부도 다시 하게 되는 어떤 환경 문제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의 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으로 보자면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를 중앙 정부가 물론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인정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민단체, 그다음에 네. 지역의 전문가, 언론, 그리고 학계, 뭐 행정, 지역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낸 네. 예,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익산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 자체는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예, 이 결과를 이끌어낸 이 과정 자체는 우리 익산의 지역의 역량을 보여준 어떤 네. 지역의 자긍심이고 자부심으로 앞으로 이게 승화될 만한 뭐 그런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그 주민적 차원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행정 아니겠습니까? 선거로 뽑기는 했지만은 항상 의견의 어떤 대립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이 시민사회와 이 관과의 관계였는데 이번 장전마을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었긴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협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네, 점에서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는 다소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네. 예, 또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할 수밖에 없긴 하나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행정과 시민사회, 주민 그리고 전문가, 학계, 언론, 네,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고 노력한 것만큼은 대단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세훈 대표께서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서 다양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장전마을의 원인 물질인 담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자면 이렇습니다. 네. 기존에 담배 문제에 관련돼서 많은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개인 소송, 집단 소송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소송들은 담배 유사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유는 이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이력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담배의 영향 부분들을 증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할 경우에도 기존의 담배 피해자들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집단 소송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위에 담배 원료를 가지고 담배의 제1급 발암물질을 TSNA라는 발암물질을 배출해서 직접적인 영향 받은 부분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네. 피해 영향을 통해서 개별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로서 증명한 네. 아주 중요한 네. 그러니까 이 담배에 유해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담배 회사도 담배값에다가 표시할 정도로 그렇게 유해하다는 것은 인정됐지만 구체적인 소송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걸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이번 장전마을 사건의 같은 경우는 그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걸 증명해냈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큰 우리 김 대표님은 그런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 물질도 우리 장전마을의 이 담배 찌꺼기로 만든 비료 생산 공장에서 그런 유해 물질로 인한 사례를 증명을 하듯이 다른 물질의 경우도 이런 사례 우리 장전마을 사례를 갖다가 차용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어떤 선례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유해 물질에 대한 그 주민들의 피해, 이걸 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제 환경부나 정부 부처에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네. 알기로는 환경부 쪽에서 10몇 차례 진행이 됐는데, 한 두 개 정도 사례에서 원인을 찾았지, 다른 원인을 찾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실제 피해를 받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때 영향 관계에 있는 사업장들이 폐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폐쇄한 이후에 피해를 호소한다든지 네. 조사 현장의 어려움들, 한계 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장전마을은 운이 좋게 이 담배라는 특정 물질, 네. 특히 담배에서만 있을 이 그 특이한 물질 부분들이 마을이나 주변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 관계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공식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가 사실 우리 지역 사회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주민들에 대한 첫째는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쭉 관련 기업들의 어떤 소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강농산 직접적인 그 유독가스를 배출한 금강농사하는 것가 가동을 중단시키고 폐업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배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 대표님? 네. 실제 그 비료 공장인 금강농사는 폐업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 기업주는 불법 운영, 네. 그러니까 뭐 유해가스를 불법 라인을 통해서 배출한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기소돼 구속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법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보상길들은 결국은 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 즉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요. 그 소송 중에 하나인 보상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사조정이 한 2차례 했었는데 실패했고요. 또 2차례 간담회를 한 이후에 민사조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장전마을 146명이 약 42억 정도의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합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일이 있었고요. 나머지 한 25명 정도는 그 보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으로 배상 소송을 했고요. 다행히도 작년 12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원 감독 의무 위반 등을 통해서 손해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일본은 대부분은 이제 민사 조정을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되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돼서 이제 배보상 문제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갈무리가 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익산시는 이 정전마을 사태에 대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여기를 환경 관련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후속 사업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임 대표님? 네. 익산시에서 그래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정부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도 이제 그런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 지하에 묻어있던 폐수라든가 폐기물들도 다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마을에 폐기물을 묻었다고 이렇게 뭔가 주민들이 지목한 땅에 대해서도 복토 작업도 하고, 또 마을에 복지회관도 좀 새로 건립을 하고, 보건지소도 설치해드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의 진료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민간협의회 위원님들도 많이 이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사회도 관심을 가졌던 게 그 비료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였는데요. 하여튼 여러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는 생태축 복원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일부 자연동물도 좀 보존하고 탐방로도 조성하고 이런 형태로 국비를 확보해서 조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속도는 더디지만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실제 이제 비료 공장에 대해서 그런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료비랄지 뭐 이런 것들은 참 잘 되고 있고 이제 이 문제는 이 비료 공장에 대한 생태축 복원 사업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그야말로 이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기대보다 좀 아쉽고 미흡한 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아쉬운지 이런 점들은 이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훈 대표님. 네, 금방 말씀을 하신 대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2022년도 논의를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 그 금강농산 부지의 그 건물은
환경 피해를 준 어떤 공간으로서 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작물로서 네.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네. 취급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기억될 만한 그 건물들이 사라지는 네. 아쉬움.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태축 복원 사업이 관련된 기업 공간을 훼손하는 사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그 공장의 공정 부지, 즉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 파트 부분들은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른 건 처분하는 걸로 봤고요. 아쉬운 부분들은 이 사업이 안착이 돼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네. 그 안에 일부는 생태 관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속에 장전만에 대한 아픔과 가치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질 수 있는 우려들이 남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그 아쉽습니다.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교육 공간을 그래서 뭘 할 거냐 이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택 대표님, 네. 예, 어떤 점들이 아쉽습니까? 이런 점들이 좀 했으면 예.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 빼고는 다 다녀가셨습니다. 네. 예, 당시에 정세균 총리, 예, 국회 기획재정부 뭐 위원장, 예, 기획재정위원장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녀가셨는데 원래 민간협의회와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 환경박물관, 네. 예, 또는 친환경 부지 활용 방안 제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경부가 이걸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생태축 복원 사업 정도로만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여전히 이곳이 기억의 공간, 환경 교육의 공간으로 네. 대한민국의 어떤 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들렀다 가는 네. 그런 곳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생태축 복원 사업에서 그 비료를 열을 가해서 이렇게 뭔가 생산했던 그 공정의 건물은 남기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건물은 남기지만 현재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어떤 그 관리 계획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좀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기억의 공간,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논의도 되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꼭 우리가 뭐 건물만 만들고 어떤 공간만 만들고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이것도 같이 미리부터 네, 이런 네. 그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 이명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장전 마을 학을 한번 만들어서 연구하고 후세들에게 이런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계승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김세훈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장전마을 학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지금 사안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까 환경사적인 가치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이 사안은 인근 일본의 미나마타 병의 네. 사례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옆 나라의 어떤 사례를 좀 되짚어 보면서 장전마을이 갈 길, 장전마을 학이 추구해야 할 길이 뭔가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재 이렇습니다. 그 미나마타는 수은 중독에 의한 거잖아요. 네. 장전마을은 담배, 발암 물질에 의한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미나마타는 아직까지 3세대까지 네.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보상 관련된 소송들이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념관과 그다음에 기록관들이 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주변 지역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미나마타사바라 사람들은 어떤 지역병에 있다, 안 좋은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네. 자원순환이나 생태도시로서의 전환의 노력에 참여하면서 지금 바뀌어 나갔고요. 특히나 전 세계적인 메시지로서 국제 수은 협약을 이루는데 네. 세우는데 미나마타가 중요한 모태 역할을 했다라는 네.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담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미나마타의 흐름, 네. 역사적 흐름들하고 맞춰서 볼 때 중요한 의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그 미나마타의 수은 중독 사건과 같이 해서 이것도 같이 비교 연구하면 좋은 어떤 참고 사항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명택 대표께서도 직접 주창을 하고 계시니까 이 필요성, 장전마을학의 필요성, 뭐 굳이 또 뭐 학이라고 이렇게 붙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별도로 논의를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장전마을의 이 집단 난발병 사태 해결에 대한 어떤 기념이 되고 우리 후세에 환경 문제를 각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계기점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는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나미타가 있는 그 일본의 그 지역의 후쿠오카 대학에서는 실제 미나미타 학이라고 개설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도 지역 대학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매년 좀 학술대회나 네. 그런 것들이 매년 그 11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5주기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차원에서든 익산시 차원에서 하는 이 추모하는 행사가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금강방송에서 방송을 또 이렇게 마련해줘 너무 이제 정말 감사한 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서 이 장전마을에서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 지금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앞으로 환경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큰 시사점을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서 정기적인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장전마을 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체계도 만들어질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일본에서는 아까 그 미나미타에서 국제 수은협약을 체결하는 어떤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장전마을을 계기로 해서 국제 담배 협약 네. 이런 것들을 익산에서 뭔가 전문가들이 체결하게 되고 한다고 하면 대단히 세계적으로도 큰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지역의 어떤 대학 전문가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뭐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장전마을 인과관계 인정 5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때를 되새겨보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리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훈 대표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장전마을을 되돌아보면은 장전마을에 관련된 기록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논문과 뭐 보고회, 그다음에 평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작 익산에서 일어나고 장전마을의 사람들, 익산 사람들한테는 장전마을은 기억되지 않고 잊혀져가는 네. 마을이 됐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어쩌면 치유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전마을을 들여다보면은 중요한 시대사적인 가치, 환경사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학적인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더 계승하고 확대할 건가, 그런 부분에서 장전마을을 다시 바라보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명덕 대표님. 예. 저는 이제 11월 14일이 대단히 이제 의미 있는 날로 현재 저는 좀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 또 생각을 연관지어 하다 보니까 11월 11일 날이 1977년에 우리 이리역 폭파 사고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라이크 익산 포럼에서는 11월 11일에서 14일을 익산 기억 주간으로 좀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참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억했을 때 그게 긍정적인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전마을은 환경사적으로 대단히 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 좀 긍정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바람이라면 저는 이게 충분히 세계적인 환경도시로서 익산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익산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소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좀 고민하고 좀 긍정적인 어떤 계기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정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한 기억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런 기억을 극복하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장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전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상과 후속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장전마을 사태에 대한 환경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